노래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금요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신유진 변호사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어때요?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네, 날씨 얘기 오늘 참 많이 하시는데 네. 저도 궁금하네요. 한두 시간만 해도 굉장히 하늘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빗줄기가 너무 굵어가지고 운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전에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하지만 정말 나 원하는 게 하나 있어. 이 전화번호 내가 원하는 건 이 전화번호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알 수 없어. 하지만 정말 궁금한 게 딱 하나 있어. 이 전화번호 내가 원하는 건 이 전화번호 Give it away, give it away, give it away. Stop.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진우션의 전화번호였습니다. 네, 이 노래와 어울리는 오늘 사건 바로 만나보죠. 오늘 사건, 무개념 주차하고 9살 여아 전화번호 남긴 차주. 제목만 들어도 끔찍한데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영 주차 공간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대놓았는데 뒤에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쪽에 대놓고 뒤에 주차를 할 수 없게 해놨는데 무엇보다도 이 공간은 이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이 갑자기 차를 대놓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에 딸린 그 주차장인데 외부인이 와서 그래서 아니 주차를 이렇게 해놨다니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번호 차 앞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그랬더니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9살 여자아이,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여자아이라고 하는데요. 할머니를 바꿔주더래요. 그랬겠죠. 갑자기 막 어린이 화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도 우리도 피해자라고 이렇게 아무데나 주차해놓고 전화가 온 것만도 1000번이 넘는다. 1000번? 네, 그래서 우리도 진짜 피해자인데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지금 정말 어쩔 수가 없다라고 또 오히려 하소연했다고 해요. 이 천통이라는 건 그렇다면은 지금 딱 말씀하신 그 빌라에 딸린 그 곳에서 한 번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란 뜻이네요. 네, 그전에도 무려 여러 번 있었고. 3개월이나. 그러면서 계속 이 9살 어린아이의 전화번호를 계속 썼다는 거예요? 네. 와, 너무 이게 상습범이라고 합니까? 이러면. 그렇죠. 네. 주차도 엉망인데 다른 사람 전화번호까지 도용한 상황. 도용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도용이라는 게 뭐 어쨌든 간에 이거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다. 정당한 사용 권한에 의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니까 도용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이 번호는 또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냥 아무 번호나 적어놓은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차주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요. 먼저 당신이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이 전화번호는 잘못된 번호라는 거를 사실 나중에 이 차주가 그 번호 내 번호인 줄 알았다. 나 실수했다. 끝에 내 번호가 예를 들어 8인데 7로 뭐 했다, 뭐 약간 헷갈릴 수 있었다 이렇게 기장할 수 있으니까. 내 번호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번호를 내 번호인 줄 알고 여태까지 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하여간 그런 핑계를 못 대도록 일단은 차주에게 당신의 전화번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한 번은 알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면은 이거는 전화번호를 고의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고의로 사용했는지 일단 그거를 실수로 사용했는지 먼저 밝혀야 될 부분이에요. 네. 일단 이 사건을 좀 더 보면 경찰에 이 할머님이 이제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그 손녀한테 자꾸 전화가 오니까. 그런데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무개념 주차인 건 맞는데 불법 주차는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사유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 내부에 있던 아마 주차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유지에다가 주차를 한 경우에는 경찰이 단속을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유지에서 도로가 아닌 곳, 사유지에서 이렇게 많은 무개념 주차해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를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참 이런 경우에는 경찰도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차를 당장 견인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까?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거기 사시는 네. 거주자분이 이렇게 무개념 주차를 한 게 아니라 외부인이잖아요. 그렇죠. 외부인이죠. 누군가의 사유지를 무단 침입해가지고 네. 뭐 일종의 재산권 침해라고 할까요? 그리고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법상에는 이렇게 위요지까지도 네. 그 외부인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걸 주거 침입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무단 주차만을 했을 때 요거까지도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아직까지 이렇게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판례에서 법상으로는 그 위요지까지도 네. 이 주거 침입 대상에는 포함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출동한 경찰은 사유지란 이유로 본인들은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출동하진 않았어요. 출동하지 네, 않았어요? 그동안에 자신들도 호소를 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는데 네. 소용이 없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견인 경찰들이 특별히 할 수가 없고 견인 조치 등도 견인은 어떻게 됩니까? 견인은 그냥 거기 사시는 거주자분들이 불편하니까 외부에서 무개념 주차를 해놨으니까 견인 조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신고해서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견인 더 대상은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밤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주말이라든지 뭐 이렇게 평일 뭐 업무 시간은 아니어서 사실 다른 차량을 방해해서 주차를 해놓고 네. 다른 차량 진입로를 방해해서 주차를 해놓는 경우 그런데 이게 또 이 부분도 명백하게 주차 공간이 거기가 사유지였다면 주차장으로 구획된 데였다면 네. 이것도 외부인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사실은 주차를 견인을 할 때 네. 외부인인지에 대해서는 그 이게 자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 그렇죠. 방문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방문자인데 주차 방법이 틀렸다고 해서 네네. 견인됐다라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잖아요. 아직 못 들어봤네요. 네, 그래서 이게 견인하기 전에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사유지인 경우에는 견인 자체가 아마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조건이 네. 충족되지 않았다. 네. 그렇군요. 이 아까 이제 전화번호 도용한 거는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고 네. 질문이 이제 고의인지 아닌지에 네. 대해서 좀 분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네. 손녀의 전화를 통해서 1,0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엄청난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일상이 마비될 수도 있는 네. 거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까? 이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해요. 네, 당연히 이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요. 네. 고의든 과실이든 따지질 않아요. 내가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든 네. 실수로 떨어뜨려도 그걸 내가 배상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내 번호를 실수로 착각해서 적어놨다 하더라도 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전화를 1,000통이 넘게 받았다. 3개월 동안 시달렸다라고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거는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죄목을 굳이 따지자면? 이거를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과 네. 형사상 어떤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피해를 받았다. 네, 그 고소랑 네. 소송이랑은 네네. 전혀 다른 거거든요. 고소를 하면 경찰서로 가는 거고요. 소송을 그렇죠. 당하면 법원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차주를 어떻게 한번 처벌해볼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한번 검토해봤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나 활용해서 네.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이게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참 좋잖아요. 여기 딱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참 좋은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 개인정보라는 개념에 네.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고의로 이걸 써놨을 것. 두 번째가 개인정보라는 개념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개인정보는 하나의 정보랑 다른 정보랑 결합해서 개인이라는 어떤 누군가 특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라는 하나만 있기 때문에 네, 이 아이가 특정이 되기가 어려워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게 의율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판례 중에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고 대출업자, 대부업자예요. 돈을 네. 받으려고 전화를 막 하루에 수백 통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네. 하는 경우. 네.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네, 그거는 네. 업무방해죄로 그렇죠. 처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게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에 무려 460회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적게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보다는. 네. 근데 그게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업무방해죄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검토해 보면은 우선은 이 사람이 고의로 이 전화번호를 썼어야 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초등학생 아이의 업무라고 할 그 업무가 그게 조금 모호한 부분이 없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고의성과 네. 그 업무 부분에 있어서 왜 그 아이들도 각자의 사생활이 있고 그러니까요. 일이 있어요. 네, 적용이 쉽진 않겠다. 그래서 네. 일단 이 사건은 명백하게 네.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확실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형사 경찰을 통해서 뭐 이 사람의 신원을 알아야지만 소송을 한다 이게 아닌데 네. 소송을 할 때요. 이 사람의 정보를 모르지만 그 대신 그 자동차 번호는 알아야 돼요. 네네. 자동차 번호를 알면은 그거를 관할 주소도 알아야 되는데 관할 저기 시청이라든지 네네. 뭐 구청이라든지 보내면은 번호판에 그게 써 있으니까 그걸 보내면은 거기서 차주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차주를 네. 그래서 그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법원을 통하면은 법원을 통해서 이거 직접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 신청을 해요. 네. 이거를 알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면은 그게 이제 법원을 통해서 와요. 사실조회가. 그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당장 법을 이용하시려면은 당장 해결되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해요. 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네.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이거는 그나마 무개념 네. 주차지만 네. 최악의 경우는 내 차 빼야 되는데 앞에 막고 있어서 못 나가는 경우 네. 그럼 택시 타거나 버스 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전화해서 차주 확인하고 법원에 뭐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근데 그 경우는 사실 손해가 완전 소액이잖아요. 뭐 만약에 일회성이다. 그럼 정말 소액이잖아요. 그럼 그 차비 정도만 주는 겁니까? 사실은 거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손해액이 굉장히 네. 작게 그런 경우는 정치인적으로 피해 보상액이 굉장히 작다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더 화가 나네. 네, 법이 그렇게 모든 거를 완벽하게 실효적으로 해결해 주는 수단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일상에서 이런 건 엄청난 고통일 텐데. 그렇죠. 그래서 네. 참 그 주차장 내에 무개념 주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참 교육을 해주겠다. 네. 네.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 역으로 네. 그 차를 못 나가게 네. 막아놓고 네.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당황해하는 모습을 찍는 거예요. 기다리셨다. 같은 고통을 느껴봐라. 이해는니.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참 교육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참교육을 했습니다. 인증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경험들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네. 뭐 골목 막아놓고 이런 경우. 그리고 또 그 주차를 나름 잘한다고 했으나 어떤 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각도로 해놓는 경우. 5137번님, 사유지 집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앞도 견인 불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사유지 집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앞. 그러니까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경우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을 정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사유지로 볼 수 있는지 사유지 네. 앞에면은 도로라고 보여진다면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이면 도로고요. 그리고 그 주차장을 막았다. 타인 차량을 방해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는 견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청 업무 시간 중에 견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 중에. 퇴근해야 되니까. 네. 까꿍님이 가해자는 처벌도 안 받고 피해자만 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참교육을 시켜줘야지. 참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